다음 주 26일이죠. 26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좀 하려고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좀 일정을 보면은 좀 이렇게 일정이 있고요. 20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죠. 20일 금요일에. 그리고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어쨌든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상승을 했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지수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거와 별개로 상승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21일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10%를 다시 매긴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나왔지만 트럼프가 다시 10%를 올렸고, 그리고 관세를 다시 15%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5%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3일 월요일이죠. 내일은 일본하고 중국이 휴장이에요. 그리고 24일에는 이제 별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 수요일에는 트럼프가 국정연설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이때 국정연설을 한다고 하고요. 26일 목요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죠.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재료를 까보려고 한다라면 25일 애프터 장 끝나기 전까지는 베팅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NXT 프리장이 시작을 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팅을 할 거라면. 그리고 실적 발표 자체가 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료 소멸로 끝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정말 이게 서프라이즈다 해가지고 또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 금요일에는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 끝났을 때 그 3시 20분인가요? 3시 20분에 끝나고 나서 동시효과에 이렇게 재조정이 나오면서 좀 세게 갭이 뜨고 아니면 개파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 그럴 때 지금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 이날도 이렇게 좀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갭이 갭하락, 갭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끝나고 나면은 또 휴일이 있어요. 3월 2일에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제 만약에 들고 간다라면 좀 부담이 있죠. 월요일이 또 휴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은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를 좀 보면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상호관세 이제 위법 판결 나왔고, 그리고 10% 올렸다가 이제 15%까지, 그리고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관세 폭탄이 무뎌졌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중국과 만나는데 관세 협상력이 떨어졌다.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압박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관세는 원래대로 올리긴 했지만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이제 세관세를 발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3월 발사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주 관련주 쪽에는 이게 악재겠죠. 일단 이렇게 지금 보이고, 그리고 삼전하고 하이닉스 쪽에 호재성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주말 동안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요 관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이 이슈가 있었죠. 저 트럼프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을 하죠.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반응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이나 코스피는 일단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좋았고, 그리고 나스닥도 결국 금요일에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이 미국 이란 전쟁 이슈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나왔는데
이 관세의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아직 이런 식으로 지금 10%, 15% 지금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악재로 뭐 해석을 해가지고 또 내릴 뭐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시장에는 악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동안 이런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이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이슈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도 더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 여기에 지금 좀 더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관세의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이 일단 상승을 해주긴 해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리고 뭐 불확실성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분 정도가 반영을 해가지고 월요일에 일단 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저는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일단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월요일 아침에 시장을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거를 지금 이 코스피 지수를 종목이라고 하면은 지금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날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조정이 뭐 길지가 않았어요. 길지가 않았고 다시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경우에 일단 오버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좀 조정이 길었어야 했는데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오버 상승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수도 지금 오버 상승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버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버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 어쨌든 상승을 계속 하면은 또 한번 음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음봉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날 나왔어야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 조정을 다시 짧게 거친 이후에 재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 상승을 할 때는 이 오버 상승을 또 즐겨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즐겨야 될 땐 즐기고, 그리고 결국에 나오는 이 하락을 이제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어쨌든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는 이 지수를 지금 움직이는 그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미 고점을 넘어가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계속. 그리고 저항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끝나버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이미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갔을 때는 삼성전자를 봤어야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하이닉스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이런 이란과 미국의 이런 그런 불확실성 그런 것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죽는 게 저는 맞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죽지를 않았고, 그리고 결국 돌파를 시킨 이후에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을 하질 않았습니다. 버텨주면서 끝났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갈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올라왔던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블랙록 뭐 거기서 4대주주로 지금 올라왔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때 생각했던 거는 뭐 이런 뉴스로 해서 이걸 그러니까 호재로 보냐 뭐 악재로 보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건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뭐 뉴스가 엄청 좋다라고 사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고, 이 뉴스만 보고 이거를 뭐 비중 베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떨어졌으면은 그냥 저 뉴스 별거 아닌 거고요. 그런데 돌파를 해주면 저 뉴스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 뉴스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걸 어쨌든 돌파를 하고 나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 뉴스를 뭐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저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고점 위로 올라가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당장은 이 하이닉스는 일단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갭이 떠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일단 제 기준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좀 매매를 할 생각이고, 그런데 이게 뭐 개파락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그때 또 손절을 치던지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갭상승해서 시작을 한다면 저는 이 가격을 좀 중심으로 볼 것 같아요. 여기를 깨고 다시 내려오느냐. 그래서 깨고 내려간다라면 일단 손절을 치고 뭐 대응을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악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악재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악재들이 있지만 지금 이 하이닉스의 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 상승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미 고점을 뚫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수가 지금 오버슈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오버슈팅에 일단은 몸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결국 오버슈팅 뒤에는 결국에는 또 오버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일이죠. 23일부터 일단 26일 NXT 프리장이겠죠. 프리장까지는 그때까지 일단 요 일정을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를 지금 들고 있지 않다라면 일단 23일에 그 갭 상황을 보고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일단은 그 스윙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죠. 당연히 큰 비중이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금 들고 있지 않다라면. 그래서 들고 있지 않다라면 일단 23일부터 26일 프리장까지 생각을 하면서 스윙 관점으로 이렇게 뭐 물량을 담아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윙 관점과 별개로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또 과감하게 또 비중 베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타로 뭔가 비중 베팅할 기회가 한 번은 온다는 생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가 끝나게 되면은 그날 그 매매했던 걸 또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매매를 했고 어떤 식으로 또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 실력이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상승하지 않느냐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매매를 하면서 계속 복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날도 복귀를 했다라면 지금 그거에 또 연속이죠. 똑같은 또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또 이런 또 상황이 또 결국엔 나올 거고, 그래서 주식은 반복이고, 그리고 이때 얼마나 내가 열심히 복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물론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복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복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23일부터 26일 프리장까지는 무조건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이 시나리오를 짠 상태에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매매를 하고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해야지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똑같이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올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23일부터 26일 이 사이에 또 갑자기 악재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뭐 스윙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면은 계속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가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또 하락을 또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용기를 내 가지고 또 살 수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밀리거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더 사면 안 되고요. 손절로 일단 대응을 하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사야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더 떨어진다라면 밑에서 충분히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더 사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 물량이 엄청난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기준에서 벗어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또 경험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이제 복기를 하고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을 또 상승시켜 나가야겠죠. 그리고 주식은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럴 때 복기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오버슈팅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없다라면 이 23일에서 26일까지 계속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도 움직이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중을 줄여서 같이 단타로 매매할 각을 봐야 됩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을 한다라면 결국 얘네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이제 단타로 계속 매매를 같이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또 너무 많은 하락이 나온다라면 일단 손절을 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싸게 사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을 쳐야겠죠. 근데 그런 기준을 제 생각에는 이 하이닉스에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미 고점을 넘어서 날아가고 있고,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제 고점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승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갭으로 넘어버렸죠. 이때 고점을 갭으로 넘고 나서 거의 뭐 7%이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고점을 일단 넘어준 상황에서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진 않고 지금 유지하면서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보면서 이 고점, 이 가격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 고점, 전고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밑으로 많이 내려온다라면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기준으로 좀 잡고 위로 일단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계속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재가 나온다면 일단 뭐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때도 뭐 자신 있게 좀 사볼 생각이고, 그런데 또 너무 떨어지면은 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손절을 일단 쳐야겠죠. 그렇지만 오버슈팅 나올 때는 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일단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하락이 나왔고, 그런데 이걸 다 이겨내고 다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이제 계속 고점이에요. 지금 지수도 신고가, 삼성전자도 신고가, 하이닉스도 신고가, 그리고 지금 오버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오버슈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너무 또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떨어졌을 때는 일단 대응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또 다시 사던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이거를 뭐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냐 하이닉스를 봐야 되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고점을 넘어가서 많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하이닉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점을 넘기고 나서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일단 고점을 넘기고 많은 상승을 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680조죠.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1조 1000억을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총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뭐 가볍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그래도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얘가 더 잘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하이닉스가 계속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삼성전자는 고점을 넘어가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결국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를 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지금 외인이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날도 지금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그냥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시나리오를 세우더라도 하이닉스를 좀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자 생각 잘 하셔가지고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